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는 사람이래요. 나는 불쌍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는 사람들을 스피치 수업, 중국어 수업, 아파 수업을 제외하고는 엄마, 마트, 직원을 제외하고는 아예 만나지 않고 있어요. 거의 만나지 않고 있죠. 응?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응? 해야 될 게 있어서? 원래 성품이 그런가? 제 329강 7월 26일 날 했던 거예요. 왜 이제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하고 오늘 스피치 수업을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은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연호가 아우 웅변을 완전 능숙하게 잘하게 되었어요. 연희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연호 웅변 잘해. 부엌에 와가지고 말해줬어요. 그 이유가 우리 연호는 유치원 갔다 오면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매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아니 7월까지 3월달 약속, 4월 나무를 사랑하자, 5월 보배, 6월 신문내로 7월 물의 교원. 아우 나도 잘 제목도 못 외우는데 연호는 자연스러워요. 이제 외우려고 하지 않아. 그냥 나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제 7세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근데 이제는 엄마가 시키지만 자신의 배에 힘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조금은 기뻐하면서 해주더라고요. 꾸준아. 그것만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지난번에 강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명품 대화법이라고 있었어요. 뭐 감칠맛 나게 말하고 아니면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왕이면 감칠맛 나게 말하라. 재치 있는 입담은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하라.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무언가 정당하지 못한 의도를 가졌다고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상대에게 최대한 어필하기 원한다면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는 관계로 사설은 좀 빼고 가급적이면 빨리 읽는 거, 빨리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읽는 거를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읽으면서 글의 내용도 마음에 담아두면서 세 가지를 깨닫는 순간 행복함을 안다. 세 가지를 깨닫는 순간 행복함을 압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은 제각기 자기 생각만 하기에도 바쁩니다. 남 걱정이나 비판도 사실 알고 보면 잠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둘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나요?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자연의 이치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셋째는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가족이 있어서 따뜻한 나를 위한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것도 결국 외롭게 된 내 처지가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가 아닌 이상 자기중심 관점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남 눈치 그만 보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십시오. 생각만 너무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 또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맙시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에서 발제를 한 것 같아요. 사흘만 기다리세요. 미국을 방문한 한 중국 여류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남루한 옷차림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나약한 모습이었는데 얼굴은 온통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류 작가는 꽃을 고르며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그래서 할머니는 한껏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여류 작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번뇌에 대해 마음 편히 생각하시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군요. 그러자 할머니는 여류 작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그런데 사흘 후 부활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답변은 여류 작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사흘만 기다린다.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철학적인 삶의 태도입니까? 지금의 번뇌와 고통을 미래에 찾아올 즐거움에 대해 믿음으로 녹일 줄 아는 삶에 대한 긍정적 믿음. 여러분도 즐거움을 위해 3일만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사이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잊게 되진 않을까요? 삶의 다짐 9가지. 조급해하지 마세요. 급한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화를 내지 마세요. 이성을 잃어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절망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못남을 한탄하지 마세요. 그 모습 그대로 승리를 보이라는 뜻입니다. 속이지 마세요. 몸에 종기를 키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스스로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얼굴을 찡그리지 마세요. 인생의 승패가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아유, 이거를 못해가지고 지금 7월 27일 날 한 것을 7월 27일 날 한 것을 며칠이에요. 미루면 안 돼요. 사실 미룬 것이 아니고 해야지 했었는데 못했던 거예요. 미룬 건가? 그래도 중요한 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 해야지. 꼭 해야지. 그렇지. 스피치 수업 동영상은 반드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지. 왜 그럴까요? 연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자리에 가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 유튜브를 보다가 김미경 강사가 했던 말이 너무나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한 TV 프로그램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신의 그동안 인생의 노하우를 이야기한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에 대한 이야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에 대한 이야기, 인문학을 잘하는 사람은 시에 대한 그런 문학에 대한 이야기, 발명품을 만들었던 과학자는 그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면에서의 전문성을 과연 누가 말로 얼마나 재미있게 감칠맛 나게 혹은 큰 소리로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말을 잘하게 되면 제2의 직업이 생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참 진짜 가슴 깊게 와닿았어요. 내가 만약에 얘기를 들자면 그래 군 의원이다. 어떻게 해서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의원으로서 일을 직무 수행을 했을 때
전문적인 뭐 국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사항 혹은 뭐 불의 군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서 어떤 일을 도모해야 할 때 그런 것들을 차후에 누군가 앞에서 말해야 할 때 그 발표력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구례에서 뭐 시도 쓰고 사진도 찍고 아파 수업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후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이 콩닥콩닥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안산 선수 심박동수 똑같아. 마지막 슈도프 똑같아요. 심박동수가. 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 말에 대한 솜씨를 키운다는 것은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쉽게 얻어지는 게 있겠어요. 내가 지금 44이지만 이렇게 꾸준히 말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나,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익히게 된다면 나도 차후에 좋은 직업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연희가 친구들한테 참 설명을 잘한다고 하던데 그 바탕이 책을 많이 읽어서, 정말 책을 많이 읽어서 보고 들은 것이 많아서 어저께 우리 남편이랑 얘기를 했었어요. 연희가 참 똑똑하다, 야물다, 자기 할 거 잘해주고 있다, 너무 믿음직스럽고 예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연희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참 많이 봤다, 많이 읽어주기도 했고 또 연희가 많이 보기도 해서 막 그게 바탕이 되지 않았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가 무언가 키워야 할 게 있다면 그건 자식인가? 아니면 본인인가? 자식이 먼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리 연희를 보면서 들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도 본인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또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명품 대화법. 정말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1초 만에 알려주는 그 지식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감자의 효능을 쳐보면, 네이버에 감자의 효능을 쳐놓으면 쫙 나와요. 쫙 나와. 그걸 이 핸드폰 앞에서 혹은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재밌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유익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정말 우리 연희처럼 책을 많이 읽고, 연희가 매일 하루에 2권씩 녹음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좀 이, 우에, 오 이렇게 발음 연습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수업 가야 돼요. 바이바이. 바이바이.